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급성백혈병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급성백혈병은 앞 시간에 백혈구가 늘어나는 병이다. 백혈구의 혈액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의 경과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급성이라는 말을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병의 초기 상태에서는 우리 뼈 안에 있는 빈 공간에 조혈모세포가 들어가 있는 골수라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골수 안에는 조혈모세포가 점차 분열하고 성숙하면서 여러 가지 세포들로 나누어서 만들어지고 그 제품들을 혈액 쪽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중간 단계에 있는 세포들이 성숙이 멈춰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세포 또는 아세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모세포나 아세포들이 이제 골수 안에서 점점점 자리를 차지하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골수라는 공간은 뼈 속에 있기 때문에 공간도 한정돼 있고, 여기로 들어가는 피의 양, 영양분, 에너지 모든 게 다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혈액세포 세 가지를 만드는데 조화롭게 쓰다가 이 모세포라 아세포라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 세포들이 빨리 자라는 과정에서 에너지와 영양분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공간도 모자르고 에너지도 모자르고 영양분도 모자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액세포는 이 초반에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백혈병이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개 백혈구가 떨어지고 적혈구가 떨어지고 혈소판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떨어진 경우를 모두 범자에 혈액세포 혈구를 써서 범혈구 감소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백혈구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죠. 특히 면역세포 중에서 호중구라는 세포가 세균에 대한 면역을 직접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이 백혈구가 떨어지니까 면역 기능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 우리 몸 안에 있는 균들이 정상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니까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우리 기인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 안에는 각종 세균들이 같이 우리랑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세포들이 이제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 장에 있는 상피세포, 이 얇은 세포막을 뚫고 혈액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돌아다니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균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감염이 증가하게 되는데, 감염의 첫 번째 증상은 결국 열이 될 수 있고요. 감염이 어느 부위에 나타나냐에 따라서 폐에 나타나면 폐렴, 소변에 나타나면 소변감염, 그 외에 다양한 장기에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가 떨어지면, 우리가 전 시간에 빈혈편에서 얘기했지만 적혈구의 기능은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데, 적혈구가 떨어지면서 산소를 정상적으로 운반하지 못하니까 우리 몸에 조직에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빈혈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나옵니다. 피곤하고, 계단을 3층 정도 올라가면 숨이 차고, 무기력하고, 이런 증상들이 다 나옵니다. 혈소판, 만약에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를 멎게 해주려면은 피부나 혈관이 뚫린 부분을 다시 이렇게 메꿔주는 벽을 세워야 되는데, 이 벽을 세울 때에 벽돌에 해당하는 것이 혈소판이고, 이 벽돌과 벽돌을 이어서 부착해주는, 접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응고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혈소판이 떨어지니까 결국 벽돌이 모자르게 돼서 피가 나서도
이걸 지혈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잇몸 출혈 또는 장이나 이런 이 피부에서 피하 출혈이나 장 출혈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가장 위험한 출혈은 이제 뇌 같은 신경계 계통이나 또는 호흡기 계통에서 피가 날 경우가 가장 위험하겠죠. 뇌가 출혈이 생겨버리면 뇌출혈이 생기고, 호흡기 계통이 생기면은 기도를 막아서 호흡을 하는 게 정상적으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혈에 대한 증상들이 혈소판 감소의 증상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골수 속에 있는 세포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 세포들이 하나하나 떨어져서 혈액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혈액세포에서 보이지 않는, 정상적으로는 보여서는 안 되는 세포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으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정상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이런 모세포, 아세포, 즉 백혈병 세포가 보인다고 해서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백혈구가 증가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요, 이 단계를 더 넘어가서 이제 백혈구가 정상이 4,000에서 10,000인데 이 수치의 5배, 10배, 20배 여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혈액이라는 거는 이 혈액 안에 있는 혈장이라는 국물 성분과 혈구라는 건더기 성분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혈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건더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혈액 자체가 흘러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찐득해집니다. 그런 찐득한 상태가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장기가 특히 뇌혈관입니다. 뇌혈관은 가늘기도 하고요, 굉장히 숫자도 많고요. 이 뇌혈관이 뇌에 구석구석 분포를 해서 뇌에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은 결국 의식이 떨어지거나 마비가 오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혈구가 증가될 정도까지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빨리 치료가 신속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백혈구를 뽑아내는 백혈구 반출술을 하든지 또는 약을 조기에 써서 수치를 빨리 낮추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많은 백혈구 세포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백혈구 세포, 백혈병 세포들도 결국은 영양소가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성장을 하고 증식을 하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와 영양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써버리고 나면은 이 세포들도 결국 에너지가 없어서 저절로 죽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절로 죽어서 파괴가 되면은 결국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하는 것은 소변으로 배설을 하는데, 이 소변을 배설을 하는 콩팥에 일종의 체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체가 이 노폐물에 의해서 막혀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콩팥 기능 이상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 정도까지 오면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혈 관련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러한 혈소판의 문제도 있고요.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0형부터 8형까지 총 7형까지 8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 8개의 단계 중에서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걸 삼형백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삼형백혈병은 특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응고인자를 결핍시켜서 출혈을 잘 만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형백혈병은, 삼형골수성 백혈병은 잘 낫는 병이긴 한데 초반에 이런 출혈, 특히 뇌출혈이라든지 호흡기 계통의 출혈로 초반에 환자분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주의를 요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 외에 백혈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급성백혈병의 세포가 신경계통을 침범을 하고 뇌에 직접 달라붙거나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앞서 저희가 뇌척수 검사를 설명드렸을 때 이 뇌라는 장기가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물이 차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물에도 이제 백혈병 세포가 들어가서 신경을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각종 신경 마비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소변을 못 본다든지 손발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이것 때문에 의식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 백혈병 자체가 결국 암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큰 병입니다. 백혈구 세포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체력과 영양소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대부분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는 증상 말고도 되게 체중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급성백혈병의 증상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초반에 골수 안에서 모세포가 증식하면서 여러 가지 정상적인 혈액세포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혈구가 주니까 감염이 생기고, 적혈구가 주니까 빈혈 증상, 즉 숨차고 기운 없고 어지러운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고, 혈소판이 주니까 각종 장기에 출혈이 잘 생기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거를 범혈구 간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단계를 늘어서서 백혈구가 증가되게 되면은 이 뇌혈관 같은 혈관, 아주 가느다란 혈관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혈류 정체가 생기는 그런 증상 때문에 의식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콩팥 기능까지 이상이 생겨서 신장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급성골수성 백혈병 중에서 삼형백혈병이라는 거는 출혈 관련된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신경계 계통과 전신 증상으로는 체중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전혀 없이 처음에 혈액검사 이상으로만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에 이상을 느낄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하고, 혈액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내과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꼭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투병하시는 저희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